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는 서울시 연정입니다. 자,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제안 이거 왜 나온 걸로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 이외에 이제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꼭 필요한데, 예.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경선 본선에서 중도층 민심을 향한 경쟁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이 국민의힘이 전통적 보수층만이 아니고, 예. 중도층까지 포괄해서 서울시정을 펼치겠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층이다 보니까 그런 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일종의 이제 확장성 경쟁의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공동 운영이라는 게 이게 이를테면 만약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를테면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시장을 다른 지금 같이 이번에 경쟁하기는 후보가 한다. 이런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과 인사를 예. 통해서 예. 보통 이런 이제 공동 운영이나 연정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사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할 당시에. 예. 그래서 야권의 인재를 폭넓게 모아서 서울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예.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은 의석수도 굉장히 작고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시도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이런 비전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용어는 다른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사실 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약간 흐른 상태에서 지금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이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공동 운영이라고. 근데 네. 안철수 후보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예. 단일화 의지가 있으신 걸로 받아들이겠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소는 그의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상을 계속 표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선출을 앞두고 있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 시도되고 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그 후보의 입장에서 좀 포용력을 보이면서 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제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상식 연합 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바탕으로 금태섭, 조정훈도 함께 하자. 또 실제로 만났지 않습니까? 금태섭 후보를 어제.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예. 지금 경선 결선에 올라 있는데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내 투표에서는 1위를 했는데 여론조사 80%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한테 뒤졌고, 예. 그 뒤지는 원인을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더 짙기 때문이다. 예.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로서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 결선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보수 색채가 더 짙고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본인도 이 중도까지 확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이기 위한, 즉 지금 경선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안이고 또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워낙에 지난 총선 그 전후로 해서 황교안 당시 당대표 후보와 함께 아주 강경 보수층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얼마나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설득력이 있는 네네. 그런 메시지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금태섭 또 조정훈 후보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진중권 서민 교수까지 했습니다. 예. 네, 뭐 그 중도층 표심 잡기 차원에서 네. 뭐 그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좀 일각의 관측은 이게 이제 예선과 달리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행되는 이 본선, 경선의 네네. 본선에서는 예. 조금 이제 나경원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점들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연정이니 공동 운영이니 또는 뭐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니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어떤 이 단일화 자체가 또 뭐 당대당 통합으로까지 논의가 좀 더 좀 급물살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 야권 승리에 따라서 뭐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야권이 패배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예.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리게 될 텐데 그에 따른 또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 연대나 혹은 더 나아가서 연정이 예. 향후에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포함한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좀 아까 제가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늘 원래 그 TV 토론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좀 네네. 불발된 상황에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무산된 것 같고요. 예. 아마 TV 토론의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는 아무런 이제 형식이 없는 예. 자유로운 공방이 오가는 토론을 원했던 것 같은데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당적이 다른 후보 간 단일화에 있어서 TV 토론은 예, 후보당 1회만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선관위 유권 해석도 지금 두 후보 사이에서 여러 번의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면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선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둔다면 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예. 그런 점들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무산된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두 분이 국민들 앞에서 단일화를 약속하고 TV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은 무산됐지만 예. 향후에 다른 시점에 언제가 됐든 간에 TV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 뭐 단일화를 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어쨌든 서로 간에 조금씩 물러서더라도 양보를 하고 물러서더라도 단일화를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뭐 이 토론회는 성사시키는 게 당연한 전 도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푸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코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은요. 우상호 이제 후보 우상호 위원회 그 박원순 정신 계승 이 발언 이제 후폭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호 후보는 보니까 뭐 사과는 하지는 않고 일종의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우상호 후보의 어떤 모습이 어떤 뭐 집토끼 잡기다 이런 부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거겠죠. 지금 경선에서 뒤지고 있는 후보인데 예. 그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 네. 어쨌든 박원순 그 전 시장에 대한 지지와 동정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네. 경선에서 앞서가는 이제 박영선 후보를 따라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카드로서 예. 박원순 시장을 언급했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뭐 유족을 위로하고 박원순 시장을 계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또 항의 서한도 보냈어요. 네.
때문에 이 사건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인의 이름을 소환해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성추문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인 박원순 시장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과연 본선을 염두에 뒀을 때 전략적으로 옳은 처사인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비판을 할 대목들이 있다고 보고요. 뒤처지는 후보에서 그 후보로서 절박성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측면에서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칼날 위를 걷는 기분.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연휴 때 이제 SNS에 올린 그 글 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게 어떤 의중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전체 글을 보면 예.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고인이 네. 되셨는데요. 네, 네. 근데 가족들을 언급하며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어머니 그 산소도 못 가고 네. 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본인의 심경을 여러 가지로 피력을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가는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뭐 매일매일이 칼날위를 걷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최근에 당내에서 그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서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협공의 분위기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심중도 은연중에는 이 글 속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기 대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꾸 밀려서 그런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그 뭐랄까 이제 공격하는 거의 공격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일종의 그 심지어 신복지 제도라는 그 이런 또 용어를 써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예. 또 이게 여당의 그 대권 경쟁 구도에서 이건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확고하게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재편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을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이 발상과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그 구상하시는 신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새로운 생애 주기에 맞게 그 사각지대들을 보완해서 어떤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그런 최저선, 기본선 같은 것들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의견이신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그런 신복지제도 구상은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이나 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 체제의 연장선에서 그 제출된 그런 그 보완 계획이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그보다는 훨씬 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높여가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가자는 건데 앞으로도 이 토론이 좀 단지 그냥 그 선거 경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론 자체가 좀 깊고 넓게 진행이 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대권 경쟁의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거를 열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